안녕하세요. 누가봐 튜브의 누가봐입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워닝, 경고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서술한 내용으로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 존니 대표님이 실제 그 공중파라든지 여러 매체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좀 극단적인 표현 자체를 하시는데, 뭐 공부를 잘하면은 뭐 가난해지고 공부를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반백년을 좀 살았고, 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성장한 과정이 그 한국의 일반적인 그 과정,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입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뭐 회사 다니는 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체험을 하고 또 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니 선생님 말씀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물론 이 그 표현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를 너무 잘하면, 그러니까 공부에만 투자하면 이제 가난해지기 십상이고, 공부를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교육비 자체를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아이를 위해 주식을 사줘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손희 선생님 말씀 자체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사교육비로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뭐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뭐 스카이 같은 명문대를 못 들어가는 친구들 많겠죠. 그런데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해서 스카이 같은 명문대를 들어갔을 때 어떤 점이 좋았을까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체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상상을 해봤을 때 1번 우선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겠죠. 그 부모님한테 대접을 좀 받을 겁니다. 집에 가면은 우선 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성 교제 뭐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한테 좀 여자친구 사귀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성 교제를 할 때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뭐 저의 과거 어떤 그 대학 생활을 생각했을 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곱과 같이 과외 알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카이 같은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돈을 내고, 또는 그 친구들의 부모들이 돈을 내고 과외 알바를 또 채용을 해주겠죠. 그래서 남들은 편의점에서 또는 노가다판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런 친구들은 과외 알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연 이 명문대학교 그 졸업장이 취직할 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졸업장만 갖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졸업장 이외에도 일단 성적이 돼야겠죠. 성적이 되고 대학 내신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가 받쳐줬어야 됐습니다. 거의 2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점점 그게 더 많은 걸 요구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뭐 제2외국어라든지, 그리고 해외 연수 경험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최근에는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문 대학 졸업장 이외에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이런 졸업장이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졸업장 단지 뭐 명문대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소한 20년 전부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뭐 50, 80년대 학번이라든지 70년대 학번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서 펑펑 놀아도, 또는 뭐 데모를 하다가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다들 뭐 교수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대학생 자체도 부족했고, 또 그 당시에는 대학생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명문대 들어왔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머리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채용이 취직하기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때, 그러니까 20년 전부터는 이 대학교 졸업장만으로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더 힘들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도 뭐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절대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맥을 통해서 추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명문대 아이들이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맥,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내가 잘 돼야 이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졸업장을 통해서 인맥을 타고 들어가서 출세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출세한 선배들은 그냥 졸업장만 있는 친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성공을 하고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그쪽에서도 이제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또 손을 내밀어 주는 거지. 이 학교나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출세를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뭐 이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또 서울대 법대, 뭐 서울대 의대, 뭐 자기들끼리 또 있기 때문에 이 스카이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인맥을 통해서 뭐 특별히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공부로 성공하는 예로 봤을 때, 직업을 봤을 때, 제가 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별도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찾아봤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 9급이나 7급 같이 이런 공무원이 되려면 한 3, 4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운 좋게 이게 됐다고 하더라도 9급 같은 경우는 월급이 한 160에서 17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솔직히 그 200이 안 되면 살기가 힘들죠, 사실. 그리고 한 7급 되면 한 30만 원 더 받고, 그러니까 둘 다 한 200 이하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상승폭이 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오래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본인이 이 일의 적성을 느끼고 좀 오래 버틸 때 얘기지, 사실은 적성도 안 맞고 그 박봉에서 과연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가 없어지고 이제 로스쿨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변호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야 돼요. 로스쿨을. 근데 로스쿨이 이제 3년제인데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로스쿨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데가 이제 1년에 한 2천만 원 들고 국립이 한 1천만 원. 그래서 평균 한 1년에 한 1,500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3년이면은 한 7,500. 이죠? 그럼 거기에 뭐 생활비까지 어쩌다 하면은 요 로스쿨 학비만 해도 한 1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4년제는 나오고
그러면 4년 동안 대학 다니는 것도 요즘에 거의 뭐, 또 4년 동안 5, 6천 든다고 하는데, 일단 돈으로만 봐도 뭐, 대학교 5천, 로스쿨 1억, 1억 5천.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교 4년, 로스쿨 3년, 7년, 군대 2년. 그럼 거의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네요. 그것도 되게 잘해야 돼요, 또. 그리고 로스쿨 합격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명문대라고 불리는 데는 한 80% 이상. 그리고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니까 또 이게 운 좋게 붙으면 모르겠는데 또 떨어져 버리면 이거 참 힘들어지죠, 이게. 그래서 그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1년에 한 1,500명씩 또 변호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포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도 일단은 예전 그 사시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 꽤 됐죠,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판사, 변호사로 가고 이제 그 공무원이 못 된 분들은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거나 이제 개업을 하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로스쿨 쪽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뭐 빽 있고 뭐 실력 있으면 로스쿨 같은 데 들어가지만은 그게 아니면 뭐 개인 차려야 되는데 개인 사무실 차리기도 좀 어렵죠, 사실 신입이. 그럼 개인 변호사 사무실 이제 페이 변호사 가야 되는데 그 월급이 뭐 한 20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반에. 그리고 이제 실력이 쌓이면 조금씩 올라가고 그것도 영업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변호사업계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어떤 출세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호사 면허증 자체가 어떤 그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의대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 6년 하고 국가고시를 봐서 의사 면허증을 따죠. 그런 다음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렇게 전공의를 보내고 군대는 한 3년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몇 년입니까? 6년에다가 5년, 11년에다가 11년, 3년, 14년. 14년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빠른 사람은 30대 중반, 늦은 사람은 40대 초반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적인 로스가 또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의사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돈을 또 잘 벌면 모르겠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오래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의사가 또 자리 잡고 또 경쟁에서 또 나름의 자리를 잡고 돈을 잘 벌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의사도. 그래서 의사 면허 자체가 또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기업 취업 이쪽은 또 제가 잘 아는데 이게 대기업 들어가기가 또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려면 뭐 엄청나죠, 뭐. 성적, 대학, 뭐 언어 뭐 다 잘해야 돼요.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면 또 고생 시작이에요, 또. 뭐 대리에서 뭐 과장 들어갈 때 뭐 지금 못하는 애들은 또 관두기도 많이 관두고 제가 볼 때 10년 안에 관두는 애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이제 부장이 되면은 이제 오래 못 갑니다. 부장이 빠른 사람은 40대 초반, 늦은 사람은 40대 중반에 되는데 이제 부장이 되면은
이제 1, 2년 안에 대부분 이제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대기업 뭐 임원되는 사람은 거의 진짜 대단하신 분들 또는 그 패밀리 신이 내리신 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에 취업이 돼서 어느 10년 정도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 20대 후반에 가서 40대 초반에 한다고 해도 뭐 15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뭐 성공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예. 그럼 공부를 아예 못했다면 어떨까요? 근데 공부를 아예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돈이 아예 없어. 진짜 몸만 있다. 그러면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하겠죠. 그럼 어딘가에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럼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돈만 해주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주는 회사 같은데 또는 뭐 최저 생계비를 받으면서 최저 급여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겠죠. 근데 집에 좀 돈이 있어.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낮은 급여 받으면서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영업을 좀 시도를 좀 할 것 같고 자영업을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젊은 나이에 자영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공부로 성공하는 노력을 갖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면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공 확률이 공부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 뭐 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만은 이제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가용 자본이 있어야겠죠. 뭐 1억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대 갈 노력, 그리고 그 시간,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이 가용 자본을 이제 결합을 시켜갖고 가능하면 좀 창업을 좀 해가지고 노력을 좀 하면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20대, 20살 때부터 좀 노력을 하면 잘 되는 친구들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어느 정도 내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좀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물론 뭐 사교육 같은 부분에서 좀 돈을 좀 써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좋지만은 우선은 뭐 아이의 어떤 통장에다가 돈을 좀 쌓아놓는 쪽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나와서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20살 때 통장에 1억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회사에 입사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넓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내 삶이 더 잘 나갈까라든 여유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사업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취직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뭐 취직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좀 선택을 해보고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압니까? 제가 뭐 찾아서 또 성공했을지. 그랬으면 제가 또 사장님이 돼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진 선생님의 어떤 그 주장, 우리 아이들한테 일단은 사교육비 대신에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고 그 주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본을 축적해서 한 20대 때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그 주장 논리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실천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존니 선생님의 그 사교육에 관한 생각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니 선생님의 사교육 관련된 내용은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